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심리루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단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기묘하고도 강렬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끼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내 영혼의 반쪽이구나 라는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혔던 경험 말입니다. 나와는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너무나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름이 서로의 텅 빈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맹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워도 아깝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사람의 세계로 겁없이 뛰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압도적인 끌림을 가리켜 하늘이 맺어주는 명이라고 부르며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황홀함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셨듯 그토록 완벽하고 견고해 보였던 그 운명이라는 눈부신 환상이 산산조각 나며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뎌야 할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토록 다정하고 따뜻했던 상대방의 눈빛은 갑자기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당신이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며 다가가려 손을 뻗을수록 상대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뒷걸음질을 치며 너는 나를 너무 구속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며 당신의 가슴에 잔인한 비수를 꽂고 깊은 동굴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연락이 끊긴 채 홀로 남겨진 캄캄한 밤, 당신의 뇌 속에서는 당장 내일 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패닉이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터질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당신은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며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처절하게 붙잡고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당신의 자존감이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영혼이 바닥까지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어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하려 할 때쯤 기가 막히게도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 당신에게 얄팍한 온기를 던져줍니다.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이 한 공간에 갇혀 서로를 지독하게 핥히고 증발시키면서 도절때 서로를 놓지 못하고 파멸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이 잔혹하고도 기괴한 롤러코스터.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그 사람은 너를 망가뜨리고 있어, 제발 정신 차리고 헤어져 라며 뜯어말려도 당신은 우리가 지금 너무 깊이 사랑해서 겪는 성장통일 뿐이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아주면 예전에 그 완벽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며 눈물로 이 지옥 같은 관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가장 냉정하고도 서늘한 메스를 들어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운명적 사랑의 진짜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미칠 듯한 끌림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결코 영화 속의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치명적인 애착 손상을 입은 두 남녀의 기형적인 무의식이 만나 서로의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찌르며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비극이며 당신의 이성과 전두엽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린 뇌의 악랄한 호르몬 장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착 심리학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고통스러운 조합, 즉 불안형과 회피형이 도대체 왜 서로를 운명으로 착각하며 죽일 듯이 끌리게 되는지 그 소름돋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겠지만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마침내 그 피 말리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평온한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잔혹한 심리게임의 첫 페이지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형과 회피형이라는 두 주인공이 그들의 무의식 깊은 지하실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상처를 숨긴 채 어른으로 자라났는지 그 뇌과학적 과거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매우 일관성 없고 변덕스러운 사랑을 받으며 배선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또 어느 날은 차갑게 방치당하거나 거절당했던 그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어린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아주 끔찍한 공식을 전두엽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매달리고 눈치를 살피며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버림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유기불안, fear of abandonment입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과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며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메시지의 답장 속도 하나에도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가 맹렬하게 사이렌을 울려대는 아주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안테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어린 시절 자신이 슬프거나 두려울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위로를 철저하게 거절당하거나 억압당하며 자라난 케이스입니다. 울지 마라, 징징대지 마라라며 감정을 거부당했던 이 아이의 뇌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스위치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는 비활성화 전략, Deactivating Strategies를 선택합니다. 이들에게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내면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끔찍한 거절과 무력감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며 차가운 어른으로 자라나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두꺼운 얼음벽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상식적으로 생각의 논리를 펼쳐보자 면사랑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밀착하려는 불안형과 사랑이 두려워 타인을 밀어내고 거리를 두려는 회피형은 서로의 본능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으니 애초에 서로를 피하고 밀어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외현실에서는 이토록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자석처럼 하니 마치 전생부터 이어져 온 운명처럼 미친 듯이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려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소름돋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기괴하고 자기 파괴적인 본성 반복 강박, repetition compulsion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명명한 이 현상은 인간의 무의식이 결코 나에게 이롭고 행복한 것을 찾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집요하게 찾아 헤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불안형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사랑이란 늘 결핍되어 있고 애가 타면 애가 처절하게 노력해서 쟁취해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어릴 적 시나리오가 굳은 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만약 이 불안형이 연락도 잘해주고 감정 표현도 솔직하며 밀당 없이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불안형의 뇌는 이 평온하고 안전한 상태를 감지하는 순간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지루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 나와는 스파크가 튀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밀어내버립니다. 평생토록 롤러코스터의 짜릿한 고통에 익숙해진 뇌에게 잔잔한 회전목마는 너무나도 시시한 장난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형의 눈앞에 어느 날 속을 알 수 없고 차가우며 어딘가 거리를 두는 회피형이 나타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집힙니다. 회피형이 뿜어내는 그 특유의 냉소적이고 무심한 바이브를 감지하는 순간 불안형의 뇌는 내가 어릴 적부터 그토록 뼈저리게 익숙하게 느껴왔던 그 애타는 감정내가 정복하고 채워야 할 그 익숙한 결핍이다 라며 미친 듯이 스파크를 튀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기 위해 울려대는 이 위험한 경고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는 운명적인 찌릿함으로 완벽하게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형의 뇌 역시 정확히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맹렬하게 다가오며 무한한 헌신을 퍼붓는 불안형을 보며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에 일시적으로 매료됨과 동시에 언젠가 자신을 침범하고 옥죄어올 그 익숙한 억압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기꺼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르몬의 기만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는 초반 몇 달간이들은 서로의 상처가 기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롭고도 눈부신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독립적이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불안형이 가진 극도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불안형은 한없이 따뜻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회피형의 텅 빈 얼음 같은 가슴을 녹여줍니다. 두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서로를 지켜줄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드디어 찾아냈다는 벅찬 착각 속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달콤한 마취제가 효과를 다하고 두 사람의 심리적 안정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진짜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가장 취약한 민낯을 드러내며 진짜 관계의 시험대에 오르는 그 시점부터 그들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화학적 폭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했던 마취제가 서서히 그 효력을 다하고도 사람 사이의 심리적 안전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두 사람의 뇌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화학적 폭동이 시작됩니다. 불안형이 이제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완벽한 하나야라며 회피형의 내면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디려 하는 순간 회피형의 뇌에 자리 잡은 공포센터인 편도체, 아믹달라는 미친 듯이 생존의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타인과 감정적으로 깊게 얽히는 것을 곧자아의 상실과 통제권의 박탈로 인식하도록 기형적으로 배선된 회피형의 뇌는 불안형의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신을 오가매는 질식할 것 같은 사슬로 오역해버립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회피형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차갑게 꺼버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뒤로 도망쳐버립니다. 연락의 빈도를 급격히 줄이고 애정 표현을 거두며 물리적인 만남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묻는 불안형에게 너는 나를 너무 숨막히게 해. 너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혼자 앞서가. 나는 원래 남들에게 내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성격이 아니야. 라며 모든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예민함과 집착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차갑게 밀어내는 이 끔찍한 비활성화 전략, Deactivating Strategies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연인의 싸늘한 등짝을 마주한 불안형의 뇌는 그야말로 원자폭탄을 맞은 듯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제까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사람의 눈빛이 하루아침에 경멸과 귀찮음으로 돌변할 때 불안형의 뇌는 이것을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권태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안형의 뇌는 이 상황을 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버림받고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로 인식합니다. 뇌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혈관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으며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 엄청난 육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서 불안형은 어떻게든 상대를 다시 붙잡아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이성을 잃고 발버둥을 칩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눈물로 애원하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며 상대를 몰아세우죠. 애착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추격전 이른바 별표 추격자와 도망자, Chaser and Runner, 별표의 지독한 꼬리잡기 게임이 그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토록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피를 말리는데 도대체 왜 불안형은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당장 걷어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소리쳐도 귀를 막고 그 사람의 곁을 맴도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눈물겹도록 지고지순한 수뇌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뇌신경망과 도파민 보상 회로를 마약 중독자처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별표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 별표의 덫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란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인간의 뇌가 그 보상에 가장 지독하게 집착하고 중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회피형 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매몰차게 대하고 폭언을 일삼는 쓰레기였다면 당신은 진작에 이성을 되찾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이 막혀 도망을 치다가 어느 순간 불안형이 완전히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거나 혹은 자신의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불쑥 동굴에서 기어나와 다시 예전의 다정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며 피를 토하고 있는 당신의 입술에 아주 차갑고 달콤한 물을 딱 한 방울 뚝 떨어뜨려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피말리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코르티솔에 절어있던 불안형의 뇌는 회피형이 던져주는 그 알량한 온기와 미안해 내가 요새 너무 예민했어 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엄청난 양의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폭발시킵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 앞에서 전 재산을 다 잃어가며 절망하던 도박꾼의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잭팟이 터져나오는 그 미친 듯한 쾌락의 순간과 완벽하게 동일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 극단적인 고통 끝에 찾아오는 찰나의 안도감과 도파민의 홍수를 진짜 열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완벽하게 기만하고 착각해버립니다. 거봐,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해. 단지 표현이 서툴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우린 다시 예전처럼 완벽해질 거야. 라는 치명적인 환상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다음번 다정함이라는 잭팟이 터질 때까지 자신의 피와 살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으며 그 고통스러운 슬롯머신 앞을 절대 떠나지 못하는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끔찍한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당신의 뇌회로는 이 건강하지 못한 고통과 쾌락의 롤러코스터에 완전히 길들여져 안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심리적 불구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의 늪에서 불안형은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벽한 을로 전락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또 언제 차가운 동굴로 도망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연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서운함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곤 해 진짜 감정은 철저하게 짓밟아 무의식 밑바닥에 구겨넣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회피형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 침묵의 형벌, 사일런트 트리트먼트 앞에서 불안형의 자존감은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그들의 비겁함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쿨한 태도로 포장되고 어떻게든 대화로 관계를 풀고 지켜내려 애쓰는 불안형의 절박함은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비이성적인 집착과 광기로 매도당합니다. 너 혼자 또 소설 쓰고 있네.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피하는 거잖아. 라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속에서 불안형은 결국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구나 라며 모든 파국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단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그 피눈물 나는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애가 타고 미칠 것 같은 감정은 결코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타인에 의해 병들어가고 파괴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생물학적 경고음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은 결코 당신의 피를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연애란 거친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며 스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평화롭게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 문제로 스마트폰을 쥔 채 밤을 지새우게 만들고 내일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가장 악랄한 정서적 폭력일 뿐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고 무한한 희생을 감내하는 성직자도 아니며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고쳐줄 정신과 의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의 그 눈물겹고 헌신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고 굳어버린 뇌 신경망을 다시 배선하여 그를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만하고도 슬픈 구원자 콤플렉스를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내다버리십시오. 인간의 기형적인 애착 상처는 타인의 일방적인 헌신과 눈물로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도망치는 패턴이 얼마나 타인의 영혼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결국 자신의 삶마저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지 뼈저리게 자각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깨부술 때뿐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인내하며 그들의 차가운 동굴 앞에서 오포를 덮어쓰고 밤새워 기다려줄수록 그들은 속으로 아내가 마음대로 선을 넘고 상처를 줘도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성공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당신의 헌신이 오히려 그들의 회피의 벽을 더욱 견고하고 높게 쌓아 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역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고장난 슬롯머신 앞에서 미련 없이 일어서십시오.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투입했던 수많은 눈물과 헌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여왔던 그 거대한 매몰 비용이 당신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겠지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한 당신이 잃게 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아와 남은 인생 전체입니다.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고 돌아서는 순간 당신의 뇌는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마약 중독자처럼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뿜어내며 당장이라도 다시 연락해 용서를 빌라고 당신의 이성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단 현상이 아프고 미칠 것 같다고 해서 살기 위해 다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맹독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 새로운 근육이 자라지 않듯 그 뼈를 깎는 공허함과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당신의 뇌회로에서 그 파괴적인 도파민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동굴 속에서 평생 혼자 안전하게 웅크리고 살든 말든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불쌍한 운명의 몫으로 차갑게 남겨두십시오. 지금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해야 할 단 한 사람은 모니터 너머에서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을 학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짜 운명이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서 멍들고 메말라가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먼 훗날 나를 이유 없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내가 다가갈 때 밀어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서 나를 안아주는 안정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낯설고 평온한 지루함을 이제는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게 껴안으셔야 합니다. 그 지루함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드디어 그 끔찍했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왔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안전한 땅에 두 발을 디뎠다는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치유의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무겁고도 서늘한 진실이 매일 밤 울리지 않는 휴대폰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홀로 가슴을 쥐어뜯던 누군가의 심장에 단단한 각성의 망치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르몬이 만들어낸 가짜 운명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처투성이인 진짜 나를 직시하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고큰 상처를 도려내고 아물고 나면 당신은 그 어떤 관계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으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독한 늪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당신 자신을 뜨겁게 껴안아주는 그 위대한 결단을 심리루트가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었다면 채널의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회피형 연인과의 지독한 관계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 늪에서 탈출하여 마침내 평온한 자신만의 삶을 되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생하고 아픈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억울한 감정들을 활자로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가 시작되며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 한 줄이 지금도 캄캄한 동굴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을 정교하게 꿰매고 더욱 강인하게 지켜줄 깊이 있고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차가운 등짝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따뜻한 온기와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하며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뿌리 심리루트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